자, 심층 인터뷰 오늘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 건 이분이 카메라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오늘이 아예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어머나. 내용은 너무 좋은데 네. 셀카도 한 번도 안 찍어봤어. 어머나. 카메라 자체가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 텃세 부리고 그럴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에 좀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 또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고 우리 정민규 연구원 상상인증권에서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마이크는 딱 이렇게 네. 앞으로 하셔야 수음이 됩니다. 텃세입니다. 텃세. 네. 아니 진짜 목소리가 네. 안 들어가서 네, 알겠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정면으로 해야 됩니다. 네. 네. 네, 저는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반도체랑 IT 담당하고 있는 정민규 연구원입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정민규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연구위원님.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준비해 오셨으니까 네, 예, 뭐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들도 그다음에 그 안에서 각 부문별로 좀 평가들이 조금 다르게 나왔으니까 숫자도 다르게 나왔고요.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뭐 실적 나왔으니 그거 전반적인 리뷰부터 한번 하고 저희가 네네. 세세한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잠정 실적은 예전에 나왔었고 네. 뭐 어닝 쇼크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매출액은 그때 잠정 실적보다는 조금 더 이제 상향해서 확인이 됐고 그때도 확인이 됐었지만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액은 그래도 일부 부합. 그때 컨센서스가 한 70조 정도 안 됐었는데 한 67조, 68조 이렇게 나왔지만 영업이익에서 미스를 많이 했었습니다. 컨센서스가 한 3.8조 정도 됐었는데 1조 미스를 해서 2.8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제 생각에는 메모리 사업부나 아니면 파운드리 쪽에서 좀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했었지만 거기에는 못 미쳤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오늘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실제 좀 확인이 된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부별로 조금 말씀드리면 DX 같은 경우에는 사실 4분기가 계절적 성수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부합을 했지만 또 이런 VD 가전 아니면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경쟁 업체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케팅을 한다기보다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조금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수익성은 조금 하락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DS가 문제이기는 합니다. 메모리 사업부에서 D램은 출하량도 많이 늘렸고 가격도 많이 올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경쟁사 제품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뭐 수율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조금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매출액은 어느 정도 기대에 부합을 했지만 이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뭐 하회를 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 한 번만 네네. 풀어서 얘기하면 왜냐면 이거 그 개편되면서 네. DS, DX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어, 말씀하신 DX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가전, 가전, TV TV. 아니면 DX 안에는 이제 모바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X라는 말이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라고 네. 그런 디지털 경험을 주는 디바이스들 위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D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하면 딱 떠오르게 되는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 그리고 파운드리 이렇게 사업부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외 SDC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를 의미하는 거고 하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용 전장 오디오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X는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 DX는 이제 평소 하던 대로 한 하던 4분기 대로. 계절성에 맞춰서 매출액도 어느 정도 부합을 했고 수익성은 살짝 못 미쳤지만 그래도 뭐 선방했다 나쁘지 이렇게 않았다. 볼 수 있었습니다. DS 쪽은 DS 쪽은 기대를 좀 많이 하회를 했다. 폭망했다. 폭망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오. 이제 택했던 전략이 있는데요. 4분기에는 출하량을 많이 높여서 수익성은 조금 포기를 하더라도 출하량을 많이 높여서 재고를 빨리 좀 소진을 해주자 이런 전략을 택했던 걸로 보입니다. 뭐 대표적인 경쟁사인 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얼마 전에 있기는 했지만 하이닉스와 비교를 해보면 하이닉스는 출하는 좀 제한을 했었습니다. 네. 출하는 제한을 하지만 고부가 제품의 판매 비중을 높이면서 수익성을 우리는 끌어올리자 이렇게 이제 서로 전략이 좀 달랐던 4분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보통 과거 사례들을 보면
보통 두 회사가 전략이 비슷한 흐름으로 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4분기 전략이 달랐던 게 좀 특이했던 분기였다라고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네. 뭐 저희가 반도체 하면 재고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사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여전히 삼성전자는 재고 수준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삼성전자에게 실제로 그러니까 재고 수준이 좀 괜찮아졌다고 해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있고 날카롭다. 이게 감산에 의한 만약에 뭐 재고 수준 하향이라면 수요는 언제 받쳐주지? 날카로워. 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어.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4분기 실적의 바탕에는 그리고 뭐 디램이나 낸드의 출하량이 많이 올라왔던 30% 중반 이상의 출하량이 올라왔던 그 배경에는 실제 수요보다는 오늘 삼성이 말했던 그런 진성 수요, 실제 수요보다는 가수요가 조금 바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 3년 동안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수익성 방어가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바이어들이나 고객사들에게 가격 상승 이 정도 해야겠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바이어들이 이번에는 받아들여줬죠. 물론 가격이 바닥이었으니까 이 정도 상승폭은 우리가 오케이를 할게라고 해서 구매를 다 해가서 재고 비축을 했습니다. 바이어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재고도 많이 줄어들게 된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1분기까지도 오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 상승폭이 뭐 10% 중반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가격까지는 오케이가 되겠지만 이제 2분기까지 가서는 똑같은 전략이 안 통할 것 같다는 게 좀 시장에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넘어가서는 디램이나 낸드의 가격 상승폭이 올라는 가겠지만 되게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 고객사에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면 네. 어떤 재고 감축 기조를 지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제일 궁금한 건 야, 이러다가 수요도 안 맞춰주면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 같지 않은데? 맞습니다. 라는 불안감이 있는 건데 네. 그러면 결국 이게 또 상단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또 시작 발표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실제 이제 가수요가 아니라 진성 수요를 확인하면서 수급을 좀 조절을 하겠다. 진짜 수요가 얼마나 올라오는지를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좀 면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뭐 감산 가동률을 올린다든지 네. 이런 전략을 택할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 올 한 해도 전체 PC나 스마트폰 이런 디바이스 수요가 그렇게 좋은 한 해는 아닙니다. 그렇죠. YOY로 전년 대비 봤을 때는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2023년이 정말 수요의 바닥이었던 한 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자릿수 정도의 회복밖에 지금 예상이 안 되는데 뭐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에 그럼 바닥에서 한 자릿수 회복이면 여전히 안 좋은 수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가동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이제 수요를 좀 봐가면서 수급 조절을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올라가는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해주는 그런 전략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어디서 돌파구를 찾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네, 또 돌고 돌아서 HBM, DDR5 맞습니다. 이야기하게 될 텐데 삼성전자의 뭐 HBM3, 2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여기는 수율은 잘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경쟁사 대비해서는 수율이 조금 못 미치는 안 걸로 나오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는 워낙 캐시플로우도 있고 캐파를 늘리는 측면, 그 과거 사례를 봐도 공급 능력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건 즉 마진이 잘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성은 조금 내려가더라도 매출단에서 좀 공급을 많이 늘려서 따라가는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HBM3E 말씀하셨지만 그 진입 시점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반기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뭐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내에 진행이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양산 진입하는 거는 하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하반기에 진입한다는 거는 경쟁사 대비해서는 조금 늦게 진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연간으로 이 HBM 시장에서 수혜를 제일 많이 보는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는 또 아니라고 대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거의 결론에 도달하는 질문인데 그러면 SK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이잖아요. 이제 HBM에 국한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실 수도 네. 있고 뭐 HBM 시장 규모가 올해 뭐
전년 대비 크게 성장을 해서 연초에는 한 15조 시장으로 예상을 많이 하다가 연말 정도 가서는 거의 20조 시장까지도 많이 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시장이지만 결국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랑 다르게 메모리만 하는 기업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 파운드리는 더 못하잖아요. 그게 파운드리도 문제지. 지금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실적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계속 개선세가 유지될 걸로는 보고 있어서 뭐 연간으로 봤을 때는 분기별로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그 것 얘기는 같다. 작년에도 들었는데.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전히 재고가 그리고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파운드리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결국 파운드리는 그 얼마나 좀 유의미한 물량을 많이 확보하느냐, 그럼 왜 확보 고객사들을 못하는 거예요? 많이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왜 못하고 있느냐 이런 우려가 많으시잖아요. 선단으로 선단. 그렇죠. 선단 공정이 특히 중요하고 수익성도 높은데 결국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는 1위 업체인 TSMC가 있지 않습니까? TSMC의 글로벌 MS가 거의 60% 내외로 네. 알고 있거든요. 삼성이 그리고 13? 2등인 삼성이 10% 초중반 이렇게 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쟁사고 2등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긴 하고 그렇다 보니까 파운드리는 결국 1등 업체인 TSMC 쪽으로 이제 유의미한 그 말씀하신 선단 공정에 대한 물량이 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그 보는 수혜는 적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앞으로를 봤을 때는 이제 TSMC는 대만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대만 기업은 지금 사실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TSMC도 해외 전진 기지를 좀 많이 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결국 중국의 대만 침공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 뭐 2년, 3년 뒤에 침공할 거다 이런 뷰가 많이 나오곤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 그 수주를 의뢰하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지금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TSMC 예약은 꽉 차 있으니까 2, 3년 뒤에 이제 그 스케줄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는 더 이제 리스크가 올라갈 거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물량을 좀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수혜도 예상되지 않나. 네. 그렇다고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삼성은 괜찮냐? 머리 위에 북한이 핵 들고 있는데 그렇죠.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거랑 북한이 핵 쏘는 거랑 어쨌든 외국인들 눈에서는 네. 거의 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좀 동일선상의 희망회로적인 리스크지.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덜 희망회로를 돌리는 변수라고 해야 되나? 뉴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는 SK하이닉스냐 삼성전자를 비교했는데 결국 또 더 멀리서 보면 삼성전자냐 TSMC냐 뭐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네. 근데 당연히 점유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네. 리스크도 있고 우리 위에 핵이 있는 것도 맞긴 한데 요즘 나온 뉴스 중에 변수가 오픈 AI가 어디서 끼어드느냐에 따라서 지각 변동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걔네도 좀 삼성한테 안 맡길 걸. 이게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회를 또 다른 희망회로를 좀 돌리더라고요. 네네. 이 뉴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게 이제 물량 자체는 사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지만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픈 AI라는 회사는 네. AI 산업이 개화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물량을 확보하는 회사는 이제 유사한 다른 기업들의 물량도 같이 따라올 가능성이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뭐 기술력이나 캐파 면에서는 뭐 TSMC를 1옵션으로 꼽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TSMC와 삼성 파운드리 외에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인텔도 파운드리 사업에 지금 굉장히 진심으로 도전을 네.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정부의 그런 강력한 푸시하에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파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인텔도 만나잖아요, 오픈 AI.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텔도 만나고 물론 인텔은 이런 직접적인 양산 경험이 풍부하지는 않기 때문에 두 회사에 비해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뭐 오픈 AI의 뭐 위치 아니면 인텔이 미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정부가 푸시를 해준다는 것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거기도 좀 잠재적인 경쟁사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삼성 파운드리가 물량을 좀 확보를 했으면 그래서 좋겠다고 이번에 하고 엑시노스가 잘 돼야 되잖아요. S24에. 네. 그것도 말이 많던데. 근데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올라왔다는 많이 평가가 올라왔다고 있고. 하던데요? 네. 저는 이제 그 엑시노스 기능을 확인해 보고 싶기도 했고 온디바이스 AI 기능도 확인해 보고 싶긴 했는데 결국 폰을 하나밖에 사용을 안 하니까 네. 울트라 모델을 사전 예약해서 구매는 했거든요. 오, 그 애국자. 기능은 써보고는 있는데 네. S24랑 S24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비스 센터나 가서 이제 좀 사용을 해보고 뭐 리뷰나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래도 시장에서 많이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좀 결과가 잘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근데 생각해요.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24 플러스입니다. 24 플러스 엑시노스네요. 엑시노스. 근데 많이 좋아졌다고는 네네네. 해보고 실제로 점수를 매겨봐도 네. 그렇게 예전처럼 막 격하게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게이밍도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채팅창에서 저 엄청 까이고 있어요. 너 외국 넌 사람이 세계에서 2등 해본 적이 있냐? 일본 놈이냐 어? 대만 놈이냐 네가 3전 뭔데 넌 뭔데 이러면서 지금 채팅창에서 까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뭔가 위기 막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 게 일단 1번 신뢰를 잃었다. 2번 돌파구가 없다. 신뢰란 게 어떤 신뢰? 예를 들어서 엑시노스도 어디서? 네. 지금 성능면으로는 80% 90% 이전 부분부터 좀 성능적으로는 회복했다 이런 네. 평이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살 거냐 다 댓글이나 평 보면 그렇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S25를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 네. GOS 뭐 여러 가지 막 이슈들로 여기에 대한 그런 뭔가 신뢰도가 아직 올라오지 못한 상태고 그래서 울트라 사시는 분들이 있죠. 거기다가 이번 것도 두 개는 엑시노스 넣고 울트라에 퀄컴 넣고 해외용에는 다 퀄컴 거 넣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성 부분에서 좀 회복해야 되는 거 이런 좀 그렇죠. 과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자기 거 엑시노스도 자기 핸드폰에 안 넣는 파운드리를 네. 누가 선단 공정을 갖다가 이거 해주세요 이러고 누가 맡기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애국자세입니다. 네네네. 예, 표창 줘야 돼요. 무궁훈장 이런 거. 예. 그 약간 파운드리도 올라갈 기미를 안 보이고 우리는 열심히 2등해서 쫓아간다고 하지만 TSMC 입장에서도 얘네가 쫓아온다고 생각할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TSMC도 이제 삼성전자를 충분히 경쟁사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드는 게요. 네. 이제 삼성전자나 TSMC 아니면 뭐 인텔 같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나 아니면 중간중간 컨퍼런스를 할 때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도 연간 계획이나 이런 기술 로드맵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로드맵이 수시로 이제 변경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타임 테이블이 앞으로 뒤로. 근데 이제 뭐 경쟁사인 삼성전자나 아니면 뭐 인텔이나 이렇게 로드맵을 좀 공격적으로 제시를 한다든지 하면 TSMC도 거기에 맞대응해서 우리가 이제 더 빨리 뭐 출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맞대응을 하는 걸 보면 충분히 이제 경쟁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저희가 오늘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사실은 뭐 지금 반도체 실적이 이미 며칠 전에 또 나왔고 네. 파운드리 상황은 지금 원래 알고 있었고 S24 내용은 뭐 우리도 다 보니까 네. 알고 있고 결국은 전반적으로 위기인 것 같은데 왜 지금 하이닉스한테 밀려 TSMC한테 밀려 거기다 핸드폰은 지금 막 지지부진해서 Q단으로 봤을 때 아이폰한테 13년 만에 처음으로 밀려 M&A 지금 얘기만 계속하고 2년째 아무것도 없어.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용호님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약간 네네. 그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커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네. 네네네.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일까? 요거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지금 작년이랑 올해 주요 키워드로 이 메모리 시장에서 키워드로 회자되는 건 HBM이 맞습니다. 네. 근데 HBM이 23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뭐 20년, 21년 이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챗GPT가 이런 AI 산업에 불을 붙이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엔비디아가 같이 성장을 하면서 시장이 개화가 됐고 뭐 하이닉스한테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뒤처진다 이런 뭐 위기가 아니냐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사실 HBM을 계속 개발은 하고 있었고 지금 이제 자기들이 개발했던 기술을 뭐 3나 3E 단계까지 와서 양산하기에는 경쟁사 대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뭐 상대적으로 밀리는 건 맞지만 전체 시장에서는 그래도 올해 그 삼성전자가 차지할 시장 점유율이 HBM에서 30%를 넘을 걸로는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하이닉스가 더 많이 한 5, 60%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전체 규모면에서는 삼성전자도 충분히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수혜를 볼 걸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만약에 저희 수요가 제가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PC나 스마트폰 수요 회복이
만약에 이런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중에 킬러 컨텐츠나 킬러 앱이 좀 조기에 출시가 된다면 뭐 스마트폰 출하량을 아니면 그 판매량을 좀 빠르게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범용 제품들에 대한 범용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범용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올라올 때는 삼성전자의 그 실적 개선폭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캐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동률을 조금만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도 뭐 원가 개선이나 이런 실적 개선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작년이랑 비슷하게 좀 이런 HBM 같은 니치 마켓에서의 실적 개선만 기대를 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는 조금 슬로우하게 올라올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면서도 약간 좀 뒤가 약간 찝찝한 게 네. 파이 자체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잘해야 되는데 이쪽은 좀 뒤처지는데 그렇죠. 희망회로 돌리려고 질문을 드려. 그래서 모바일 AI는 그래도 빨리 내놨으니까 이쪽에서 범용 제품 나오고 그다음에 뭐 가전 다 연결해가지고 AI용으로 온디바이스 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겠어요?라고 하면서도 야, 이러니 안 돼, 반도체에서 안 돼. 잘하는 게 훨씬 실적에는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러는데 그래도 질문 드립니다. 네네. 모바일 AI, 생성형 AI, 온디바이스 AI에서 얼마나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또 이 파이에서는 또 강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솔직히 아, 네, 전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네, 진짜 솔직하게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S24 출시를 하면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를 탑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붙은 타이틀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긴 네.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원래 세계 최초 타이틀을 좀 많이 수집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이렇게 최초 타이틀을 내고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최초의 선점 효과를 가져가려고 의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세계 최초 타이틀 붙은 거 또 있었네. 뭐요? 처음에 5G 나왔을 때 네, 그랬죠. 세계 최초 이러면서 5G 붙었었는데 네, 맞아요. 박수 치고 난리 났었는데. 네. 다 지금 결과가 나쁜 것만 얘기를 하고 있죠, 앵커는. 네, 좋은 것도 분명히 많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알겠고. 이렇게 선점 효과를 통해서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전 시장을 과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락인 효과가 굉장히 강한데요. 뭐 10년, 15년 전에 쿠다라고 이렇게 무상으로 플랫폼을 연구진들이나 랩실에 뿌렸기 때문에 그 락인 효과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뭐 다른 제품들이 있지만 뭐 굳이 사용 안 하고 비싸더라도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세계 최초로 이런 AI 서비스들을 출시를 하면서 이런 그 갤럭시 생태계 안에서의 AI 경험들을 좀 고객들한테 선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긍정적인 기저들이 만약에 깔려 있으면 뭐 다른 회사의 제품들이 조금 나온다고 해도 뭐 삼성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락인 효과를 유지하면서 좀 유저를 미리 확보를 해두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빠르게 이게 100% 완성은 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출시하고 사람들을 모아두겠다라는 전략을 택한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전 그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점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으니 네. 저희들은 또 질문하는 입장에서 반대로 말씀드리면 네. 아무리 애플이 2025년까지 새로운 폼팩터를 내놓지 않는다고 하고 삼성이 모바일 AI 시대를 열었다고 한들 그렇다고 애플 사용하는 분들이 삼성으로 이동을 할까? 그냥 2, 3년 더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만큼 이제 어떤 서비스들 그 갤럭시를 사용하지 않던 사용자들까지도 저 기능은 그냥 한번 일단은 써보고 싶은데라고 혹할 만큼의 서비스를 출시하는 게 우선 과제겠죠. 그리고 뭐 S24 플러스 사용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디자인 자체가 조금 서로 비슷해지는 예뻐졌어요. 제가 사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실제로 예뻐. 한번 빼보시면 야, 이쁜데 왜 케이스 약간 아이폰스러워졌습니다. 네, 서로 이제 서로가 와 닮아가는 이게 무슨 발언입니까? 왜? 예뻐졌어. 아니, 아니, 아이폰스러워지는 아니, 게 근데 이건 예뻐지는 팩트예요. 겁니까? 아니, 이건 이거 팩트야. 마음속에 벌써 아이폰은 예쁘다. 삼성은 2등. 따라가야지. 이거 아니 깔려 예쁜 건 있다니까? 인정하니까. 아 그래? 네, 근데 이제 삼성은 안드로이드 폰 자체는 이제 편리함이 있었으니까 쓰는 건데 실제로 되게 좀 둥그러졌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네. 네, 디자인적으로 좀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 부분도 맞아요. 있고. 이건 지금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뭐 다르게 디자인을 하겠어요. 사실 사각형에 검은색 카메라 뒤에 달아놓으면 다 똑같은 거. 샤오미도 다 똑같지 뭐. 그렇잖아요. 그럼 뭐 TV는 다 내모나 다 똑같지 뭐. 근데 AI는 약간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삼성에서 AI 폰도 물론 최초고 그 마케팅을 그렇게 전략적으로 가져간 건 저는 너무 박수칠 일이라고 보지만 결국 이게 AI의 큰 길로 봤을 때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같이 결합해가지고 이게 움직여야지 정말 퍼펙트한 호환성과
성능을 제대로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삼성 쪽에서도 볼멘 소리 나오는 게 그거예요. 결국은 안드로이드 쓰고 구글 쪽에서 하는 AI를 우리가 같이 하드웨어로 맞춰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장단 맞추기가. 근데 애플은 같이 하잖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그러니까 AI 쪽에서도 구글 폰이나 차라리. 난 장단 맞추기 좋던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왜 그러냐면 답답해서 그래요. 삼성이 네. 어찌 진짜 마누라 빼고 다 바꿔야 될 시기 다시 한번 온 것 같은데 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그거 물론 이제 뭐 핸드폰을 선택하는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개인적인 그런 기준이 다 있으니까 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뭐 데이터가 나온 걸 봤을 때는 네. 이번에 사전 예약했을 때도 좀 그 주문량이 많았고 그 안에서도 이제 특히 울트라의 비중이 많이 높았잖아요. 네. 뭐 60%를 돌파했다 이렇게 제가 봤었는데 그만큼 이제 좀 현재 단계에서는 관심이 매우 뜨거운 상황인 게 틀림없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다르게 보는 거는 S23까지는 사실 하드웨어에서 뭔가 성능이 개선이 됐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S24부터는 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서 뭔가 혁신이 일어난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하드웨어에서의 혁신을 못 느끼고 있었잖아요. 뭐 여기서 뭐 폰이 맞아요. 더 좋아져봤자 얼마나 더 좋아진다고라고 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기능들, 뭐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아마 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 네, 말씀하세요. 아니 또 삼성은 이제 스마트폰 출시를 1분기에 X 라인업 그리고 3분기에 그 폴더블 라인업을 출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것도 있지만 그 폴더블 라인업에도 거기에 그 폼팩터에 맞춘 AI 서비스들이 또 출시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점점 이제 새로운 경험들이 계속 추가가 되는 거니까 아마 연간으로 1분기, 3분기를 기점으로 계속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 측면에서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좀 해보고 희망을 찾아보자면 주가 측면에서 지금 제일 좀 갈증이 있는 게 M&A 관련된 이야기들 네. 주주환 헌책에 조금 더 강력한 이야기들 거기다가 사업적으로 무언가 정말 혁명적으로 좀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 CT가 삼성전자 그 12개월 타겟 네. 13만 원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동의하세요? CT 13만 원이요. 저는 조금 공격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뭐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봤을 때 2018년 그때도 이제 삼성이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주가는 그와 상관없이 좀 지지부진했던 그런 기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주가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아니면 업황을 뭐 6개월 선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지금 단계에서 6개월 뒤를 봤을 땐 결국 하반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까지 지금 내다봤을 때 수요 회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뭐 관측은 안 되는 상황이다. 예상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거기 기대감을 끌어오기에는 뭐 13만 원은 조금 공격적인 것 같지만 거기에 이제 밸류에이션 하신 다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상성인증권에서는 그러면 저는 95,000원으로 지금 목표 주가를 가지고 있고요. 올해 네네. 12개월. 네 맞습니다. 15,000원? 하이닉스 TP도 있습니까? 네 하이닉스 제가 177,000원으로 TP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23년 뭐 1월부터 연말까지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주가가 올라가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서로 갭이 벌어져 있었는데 네. 40% 정도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게 이제 그대로 유지될 거냐, 아니면 이제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더 룸이 있는 거 아니냐, 올라갈 지금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HBM에 관련된 수혜가 2023년에는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근데 2024년에는 삼성전자에 어쨌든 느릴 수는 있어도 진입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나눠 가진다면 이렇게 벌어져 있던 갭이 조금은 좁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목표 주가 자체가 그래도 나름 좀 높게 잡은 편 아닌가요? 그 시장 컨센서스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인 크게 것 뭐 같아요. 벗어나거나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네. 9에서 95,000원 정도? 네. 아니 이것도 제가 흥분해서 말씀드린 게 이번에도 8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200원 냅두고 쭉 빠지고 갑자기 실적 미스 나가지고 원래 분위기 되게 좋고 기대감 있고 이제 그렇죠. 무슨 8만 9만 간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네네. 또 이렇게 쭉 빠져버리고 이러니까
물론 저는 뭐 주가도 분석을 해야 되지만 펀더멘탈을 더 분석하는 입장에서 좀 네.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런 삼성전자의 주가는 미래가 얼마나 지금 올라가느냐. 이 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진짜 지금 업사이클의 초기 단계에 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거기에 맞춰서 미래를 보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올해가 회복되는 그런 구간은 맞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런 빅사이클들의 초입에 있다. 그렇게까지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거 그렇게까지 보고 계시나? 그 정도 초입이 오려면 저는 최소 뭐 내년이나 내후년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그래요?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멘텀으로 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AI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23년은 AI를 그리고 라지 랭귀지 모델 이런 서비스들이 개발되는 한 해. 그리고 24년은 이런 개발된 서비스들이 수익화 모델을 붙여서 그 수익이 다시 뭐 재투자된다든지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한 해. 그리고 25년부터는 어떠한 킬러 앱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진짜 뭐 승자 패자가 좀 갈리고 AI 서비스들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완전히 개화가 되는 한 해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사이클 상승 초입보다는 그 이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리는 건 저희 아무래도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그 연구원님 스탠스에 자꾸 이제 반대되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이해하고 없으니까 제가 삼성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아세요? 이해 진짜? 양해를 부탁드리고 전 삼성 차도 탔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처음 다 나오셨는데 잘 안 된 거 지금 강조하고 있죠? 아까부터 5G 자동차 내가 뭐 다. 타면 우연히 잘 안 되는 거야. 네, 내가 뭐. 파괴신이라서. 오늘 그런데. 처음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분위기 잘 이끌어 아니, 주셔서 방송 너무 오, 잘하시는데요. 너무 네. 말씀 잘하시는데. 그리고 네. 모든 방송이 이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좀 특이한 거지. 다른 방송 가지면 훨씬 더. 저희는 사실 아프리카 TV라고 보시면 돼요. 유튜브가 아니라. 네,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심층 인터뷰. 자, 그러면 좋은 말씀해주신 우리 연구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상인증권의 정민규 연구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민주는 가끔 저런 헛소리에서 짜증남. 나 SM 탔었다고 내가. 좋은 차죠. 핸드폰을 LG 썼어. 나는. 아이고 참. 지금은 그 클리스만 감독님의 나라에 차 타고 계시죠? 아니요, 저기 걸어 다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유언비어 좀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클리스만 감독님의 나라에 찬 줄 알았죠? 비험블님이 두 진행자 삼성이 싫어서 환장하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응원해 줄 때도 있고 저는 삼성 폼 않습니다. 아니, 응원해 줄 때도 당연히 있고 네.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응원하지만 무작정 응원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역할로서는 그리고 여기서 칭찬만 하다 끝나면 그 뭐가 남겠습니까? 아니, 삼성을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적진 것도 증명해 아니고. 보세요, 저처럼. 뭘요? 갤럭시 증명하십시오. 갤럭시. 네네. 저는 LG.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댓글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비판 댓글도 좋은 댓글도 다 달아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내일 FOMC 확인하신 다음에 네. 웃는 얼굴로 6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